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절기상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인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인 2,984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고 미국발 홍풍으로 IT와 반도체 업종들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는데요. 반면 LG화학은 3일 연속해서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천스닥 탈환에 성공했는데요. 기관 홀로 물량을 담았습니다. 게임주가 상승을 주도한 반면 제약 바이오주들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가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1,190원대를 유지했는데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 속에서 내일 수익률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유소 통해서 해답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강조해 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갔고 네, 그랬죠. 네, 반도체 업종들 좀 조정이 왔을 때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다라고 짚어주셨었는데 좀 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신고가를 갔는데요. 어제 이 상담 방송 바로 이 시간이었죠. 계속 여러분들이 뭐 종목 질문할 때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좋다. 그것만 하는 게 없다. 막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작년에서도 추천했던 종목이고 계속 간다고 얘기했었고 원래는 올해 이제 목표치 2만 원이라 얘기하면서 9,800원대 추천했었나 8,900원대 추천했었나 8,000원대 아마 추천했었을 거예요. 올해는 8,000원대, 작년에서는 5,820원. 그래서 작년 5월 21일 날 주성 엔지니어링은 5,820원대 추천해가지고 수익률은 271%가 났는데요. 이거 300% 너끈히 넘고도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IT 섹터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LS 세미콘도 600% 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도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 아직도 바닥에서 올라갈 목표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셔야 돼요. 근데 조정을 잘 안 주죠. 그래서 요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조정을 안 주니까 그냥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261%였는데 원래 100%가 넘어가게 되면 수익이 따블이 나기 때문에 금방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한 20%만 올라가면 340% 정도에서 뭐 한 그 정도 올라갑니다. 20%만 올라가게 되면 따따블 수익이 나기 때문에 거의 270%까지 수익이 나서 복리 개념이죠. 상한가 한번 가게 되면 거의 뭐 그냥 300% 후반대까지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간에 바닥에 사는 게 갑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사서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널뛰기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블 수익이 났을 때에서는 그러니까 100%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그때에서는 10% 수익 나면 20% 수익과 똑같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30% 먹으면 60% 수익이 나기 때문에 세 더블 같은 경우는 이제 200% 300% 수익 났을 때에서는 두 더블 세 더블이 나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종목인데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IT 섹터가 내년에 힘을 내기 위해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사고 있는 모양새니까
다른 IT 부품주들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아침에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아직 다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 1월 달서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주성엔지니어링처럼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도 있는데 그냥 숨기고 있어요. 일부러 숨기고 있는데 그 종목들을 조만간에 1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처럼 갈 수 있는 종목들 아침 방송에서 많이 얘기할 거니까 열심히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연말장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6거래일 남았는데요. 내일 지나면 이제 5거래일 남죠. 4거래일 남죠. 뭐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받을 거고 배당락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하루 거래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휴장될 거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끝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오늘 움직인 게 있죠. 웹젠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수익이 많이 나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저는 그냥 팔라고 얘기하는데 3에서 5% 수익 나면 저는 그냥 매도를 절반은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욕심이 없으면 99%를 팔고 욕심이 많으면 50% 팔고 50% 가져가라 그러는데 얘는 지금 24.5%가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수익 났으니까 오늘 많이 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팔았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이 정도 먹었으면 무슨 욕심이 있냐. 흥부의 마음으로 팔아라. 놀부처럼 욕심냈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고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수익 났으면 많이 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많이 팔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게 되면 기관하고 연김하고 투신하고 이런 애 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팔았을 겁니다. 그럼 내일 떨어져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12만 주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일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일 기가 외국인들이 팔잖아요. 조정받잖아요. 그럼 또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다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안 팔았다면 이거는 내일 기가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기 때문에 쫙 떨어지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던지니까 이 물량들을 거래량을 엄청 많이 실어놨죠. 물량들을 누가 받아갔다? 기관 외국인 연기금들이 받아가면서 지금 장대양봉의 수급도 좋은 차트로 바뀌었는데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는 거고요. 뭐 다 팔지 않고 오징어 다리 요만큼 남겨놓은 것들은 위상방으로 여기 정고점을 뚫게 되면 뭐 35,000원 뭐 그 이상도 갈 수도 있으니까 쬐끔 남겨놓은 사람들은 가져가면서 욕심을 내셔도 되고 많이 팔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도 안 팔았다면 오늘 많이 팔아준 개인 투자자들한테 고맙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수익은 충분히 났으니까 미련 없이 흥부의 마음으로 보내시면 되겠다. 어쨌든 시장은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시장 읽어주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님께서 시장도 굉장히 잘 봐주시고 또 종목도 굉장히 잘 선별해 주시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더 큰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우건설이요. 네, 대우건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7,200원에 네. 비중이 27%예요. 비중은 27%시고요. 네.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좀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게 좀 한 두 달, 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두세 달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네, 또 대우건설이 이제 내년 2월 15일이면 또 중흥그룹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될 예정이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 대우건설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 봐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우건설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차트가 우하향으로 떨어져 있는 차트가 있고 우상향으로 날아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향 날아가는 패턴은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주성엔지행은 누가 보더라도 우상향으로 뻗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이걸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이렇게 용처럼 이게 쭉 이렇게 가는 패턴이고요. 대우건설처럼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정도를 좀 지나야 바닥자리를 잡을 텐데 아직 바닥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바로 안 나오는 거고 좀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서도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2월 달에서도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월달, 4월달, 5월달 그냥 끈질기게 붙어 있다 보면 7,200원 정도는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라갈지 저점이 어딜지 아직 나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측적인 저점 자리는 5,300원인데요. 이 5,300원이 깨지면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300원이 깨진다 그래서 뭐 손절한다 뭐 이것보다는 대우건설 정도면은 뭐 회사가 망하지는 않으니까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구나 하고 그냥 체념하면서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점을 계속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계속 탐색을 하다가 저점을 찍게 되면 그때에서는 바닥치고 올라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갖고 있다가 여기 5,300원이 안 깨진 상태에서 박스권을 마무리를 하고 상방으로 뚫어주는 방법인데 과거의 대우건설 차트를 보게 되면 그랬던 적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서도 우하향으로 내려 꽂히니까 1년, 2년, 3년, 4년 그러니까 잠깐 반등 주고 1년 동안 잠깐 반등 주고 이렇게 조정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경우는 1년, 2년, 3년 동안 이렇게 내리 고점 대비 이렇게 빠지면서 뭐 60%, 70%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이제 차트들에서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고 함부로 추가 매수했다가는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함부로는 안 된다.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5,300원 일단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저점이 안 나왔으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 횡보하다 보면 나중에서 바닥을 잡고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에서는 7,200원은 올라올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왜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쁘다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을 때서는 함부로 추가 매수했다가는 이렇게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시 우상방으로 차트를 이렇게 우상방으로 돌려놓을 때까지는 그냥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르게 뭐 추가 매수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씀이죠. 자, 추가 매수했을 때에서 저런 힘듦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한 자리가 아니고 추가 매수를 할 거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주성엔지니어링처럼 이렇게 우상방으로 지금 모양은 안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길게 봤을 때 이런 차트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우상방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우상방으로 돌리는 모양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 꽂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했다가 가지도 않고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아직은 별로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 3월 좀 갔을 때 주성인지령의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예.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보유하면서 차트가 살짝 고개를 들어주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투산중공업인데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25,000원인데 너무 예. 떨어지네요. 계속 떨어져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서 지금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25,000원에 비중은 몇 %나 보유하고 계세요? 20%. 20% 가지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네. 지금 매수 이후로 계속 떨어져서 고민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원전 네.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산중공업 몇 번 상담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아마 같은 분은 아니실 거고 다른 분한테 상담해드렸는데 장기 같은 투자로는 괜찮아 보여요. 예. 일단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일단 흑자 전환을 이뤘고요. 그리고 네. 다른 건 몰라도 뭐 태양광, 뭐 풍력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원자력 테마는 전 세계적에서도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보고 있고 원전의 중요도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원전 테마주들 전망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원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 공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원전 테마 두산중공업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적으로는 지금 횡보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 횡보 조정 마무리하면 다시 우상방으로 돌릴 겁니다. 25,000원만. 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정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유상증자요? 예. 유상증자를 이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삼자 배제 유상증자는 호재로 보고 있고요. 돈이 없어갖고 유상증자 때리는 것은 안 좋은 거고요. 그런 애들은 그냥 하한가를 내려가요. 그냥 막 20%, 30% 막 계속 떨어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장이 앞으로 좋아지려고 할 때에서는 이걸 열심히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물을 타갖고 이거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안 좋죠. 근데 이거를 물량들을 늘려놓은 다음에 주가를 많이 올려놓으면 그게 다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약도를 요만큼 모아놔요. 이거 한 개당 1억씩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이거를 더 조약도를 이만큼을 모아놓는 거야. 100개로 만들어 놓든 1000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1000개로 만들어 놓으면 조약돌이 좀 희석이 되겠죠. 가격이 10원씩 되겠지만 10원짜리 1억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1000개 곱하기 1억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 1000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세력들이 작전하는 걸 보면 물론 세력전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전주하는 애들 보게 되면 시장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기 전에 유상증자를 많이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물량을 늘려놓고,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물려 먹을 거냐.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라면이 있잖아요. 라면을 그냥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를 배를 불리려면 많이 먹으려면 이거를 우동만큼 이만큼 부러터지게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만해지죠. 라면이. 그렇게 이제 먹으면은 맛은 없지만 양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상증자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량을 늘려놓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그 물량을 늘려놓으면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많이 팔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뭐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나쁜 거는 아니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일상인데 근데 이게 지금 유상증자 뭐 얘기가 나와도 많이 지금 최근에 이거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거죠? 11월 29일 날. 예, 그러니까 유상증자 한다고 하고 한 20% 떨어졌어요. 그렇죠. 쭉 떨어졌잖아요. 이미 뉴스는 나온 거고요. 이미 뉴스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계속 안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5,000원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유상증자 이슈는 끝난 거고 이제서부터는 이제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안 가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던지기 시작할 텐데 그 물량들을 잘 갖고 있다가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25,000원만 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트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보면 이거는 우하향이 아니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 올라와서 수익 챙겨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태웅 로직스요. 태웅 로직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350원에 80%. 8,350원에 비중은 7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 태웅 로직스 지금 8,350원에 매수하셨으면 비중도 크신데 좀 수익 보고 계셔서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더 살까 네. 그러는데요. 떨어질까 고민이시라고요? 아니요,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도 되겠나? 그걸 좀 물어보려고. 지금 70% 비중이신데도 태웅 로직스에 네. 대한 또 이 종목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남다르신가 봅니다. 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진단 예.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전문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뭐 실적은 괜찮아요. 그렇죠? 예. 실적은 괜찮은 것 같고 종합 물류 조정받으면 사실 수 있는데 이 가격에서는 안 되고요. 조정을 받으면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한 8,000원 초반대. 근데 8,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거 손실로 바뀔 거예요. 그 목표가를 어느 정도나 잡으면 될까요? 자, 원래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요. 10,000원짜리에서 항상 걸리는 게 나오는데 왜냐면 호가가 바뀌어요. 지금 호가 단위가 10원씩 움직이나 그럴 건데요. 한번 볼게요. 이게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좀 틀린데 그렇죠. 10원씩 움직이죠, 지금. 이게 이제 10원씩 움직이는데 이게 10,000원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50원씩 움직이는 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 단위당 5개씩 움직이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10원씩 움직이니까 10계단 올라가야 이제 100원이 되는데 호가 단위 10,000원이 바뀌게 되면 2계단만 움직이고 호가 2개만 먹어 들어가면 100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물량이 많아요. 팔고 싶은 사람 욕구들도 많고. 그래서
목표치는 일단 1차 목표치는 10,000원으로 두시면 되고 또 10,000원대에서 또 조정받았다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이제 그 성격 급한 사람들 다 팔거든요. 10,000원에서. 원래 그래 원래. 예. 막 다 팔면 이제 그거 물량 정리가 되면 또 다시 뛰어 올리면서 11,000원, 12,000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차 목표치는 10,000원이고요. 2차 목표치는 11,000원인데 지금에서는 추가 매수하면은 별로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바닥에서. 근데 실적에 비해서는 너무나 싼 주식이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사는. 뭐 실적에 뭐 비해서 뭐 그렇다 쳐도 작년에 고점 부분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뭐 실적 종목은 다 신고가가 있겠어요? 실적 좋아도 예. 떨어지는 셀트리온 봐봐요. 실적 무지하게 좋은데 막 떨어지죠. 예. 그런 것처럼 셀트리온 봐봐요. 셀트리온 아마 돈 많으신 분들 작년도서부터 해서 셀트리온 엄청 많이 샀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네. 네, 실적 좋다고 셀트리온 지약, 셀트리온 SK에서 지금 고생해갖고 지금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태국로직스는 실적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뭐 모양도 괜찮은 것 같아서 조정받으면은 살 수 있고 10,000원, 11,0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이면서 나머지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더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부분은.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면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더 아쉬움도 더 큰 법이거든요. 그럼 결국 한 주도 못 팔고 다시 8,000원짜리 내려가면 벌은 거는 엄청 많았는데 그대로 다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이 뭐 내년에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믿어요? 그렇게 잘 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시장 작년에 올해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징글징글하게 전 세계 시장 다 올라가는데 혼자 빠지는 우리나라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개인들 또 골택 먹인다고 또 엄청나게 또 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수익 날 때 팔아주고 또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속편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가격대의 주식을 보면은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주식이 없더라고요. 왜 없어요? IT주들은 원래 좋았는데. 예. 네, IT도 뭐 좋은 애들 많아요. 반도체들 같은 것도 보면은 이거 실적이 3분의 1도 안 되는데 15,000원이 2만 원씩 가는 거 아니요, 보면은 못 간 애들도 뭐 엄청 많습니다. 예. 실적이 좋은 데도 못 간 애도 엄청 많고요. 이거 뭐 실적주의 봐봐도 보면은 그러니까 얘만큼 실적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뭐더라? 오늘 상담하다가 실적을 봤는데 8,000% 전년 동기 대비 8,000% 수익 난 거 있어요. 근데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제가 무슨 종목이 까먹었는데 일단 상담 방송에서는지 신의 한수 소통 방송에서였는지 하여튼간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올해가 작년 대비 매출액 같은 경우는 135%. 그러니까 이런 애들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 애들도 좀 수두룩하고요. 단기순이익은 이때 너무 작아근데 500% 정도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얘네들이 근데 여기서 500% 증가한 다음에 내년에서 이게 증가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 증가한 부분들은 이미 벌써 반영이 돼서 다 올라온 거야. 끝난 거야 이미. 이제는 내년에 좋아야 돼요. 근데 내년 봤더니 1.2%밖에 안 올라가네. 그럼 이건 긁는 거예요. 이거는 글렀다 그러죠. 글렀다고. 여기서 또 500%가 올라가야 되는데. 보면은 이 정도 같으면은 이런 주식 가격대에 500억, 600억 소리 나는 주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많은데. 저는 못 찾겠어요. 많아요. 잘 찾아보면 많으시고요. 요거는 일단은 갖고 있다가 10,000원 오면 다시 질문 주세요. 예, 그래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치 10,000원 선 짚어드렸으니까요. 10,000원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주시면 그때 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K 하이닉스요. 네, SK하이닉스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조금 높이 사줘서요. 네. 13만 원이고 예, 비중은 10%인데요. 네네. 네, 이게
저 13만 원이면 네. 제가 어느 정도에서 이걸 네. 매도를 해야 될지 그거 한번 어. 여쭤보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네,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또 어제 오늘 들어서 계속해서 강세 보여줬고 또 오늘 오후에도 굉장히 또 좋은 소식 들려줬잖아요. 이 네. 인텔 랜드 인수와 관련해서 중국 당국의 이런 승인을 받아냈다라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SK 하이닉스 투자자분들께서 또 내일 아침 9시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SK 하이닉스 앞으로의 전망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3만 원 물린 거면은 저 7월 달, 6월 달에 물리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7, 8, 9, 10, 11, 12,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지금 고생을 6개월인데 6개월 정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막 깨졌다가 지금 수익이 나니까 일단 기분은 좋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조만간에 수익으로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 방송에서 상담을 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인데 SK하이닉스 질문 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거만 많이 질문합니다. 예. 왜냐면 예전에 이거 제가 상담 방송 계속 하니까 좀 기억이 나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이때에서 계속 질문 올 때마다 저는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하향으로 꽂히잖아요. 아까 전에 대우건설처럼 꽂힐 때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6월 달, 7월 달 계속 이걸 사야 되냐고 추가 매수 되냐고 맨날 물어봤던 종목인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 할 거면 차라리 주성엔지니어 하라고. 그 얘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막 떨어질 때 막 사겠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질문 주면 더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은 이제 사라졌고요.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내지는 이미 벌써 다 털려가지고 기분 나빠서 전화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결국은 지금 다 팔아야 되나요를 질문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사야 되나요가 아니고 팔아야 되나요라는 얘기니까 개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면 기가 외국인들은 그 심리를 이용을 해서 계속 개인들의 물량을 먹어갈 거고 얘네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이 나면 팔고 나서요. 네.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따라가요.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걸 수익에 팔고 네. 반도체 장비주가 얘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예. 아셨죠? 그래서 이건 수익에서 팔 수 있다. 보유를 하셔라. 수급도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죄다. 매도해야 되냐고만 물어봐요. 사야 되는 얘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외국인도 열심히 사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계속 조금 뭐 폭등은 안 나오겠지만 살살살 올라가면 IT 부품주, 반도체 소부장 패턴들, 그러니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주 이쪽 애들이 따라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전 내년에 그 장비주들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려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또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그때 반도체 장비주로 시선을 돌려서 더 큰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부강약품요. 부광약품 종목이시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000원에 30%. 24,000원에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부광약품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단 소식에 급락을 했었다가 예. 아직까지도 좀 흐름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매수가 제가 산 데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가 걱정도 되고. 네, 많이 그래.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네. 24,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은 또 13,000원 선까지 떨어져서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좀 고민이 되실 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네. 바로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24,000원. 제가 작년에 예. 제약주 조심하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코로나 개발한다고 얘기해놓고 이게 코로나 치료제가 뭐 아무나 그렇죠? 도구나 네. 카우나 뭐 아무나 다 그런 개발을 한다라 그러면 예.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mRNA 백신은 정말 이게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못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모든 제약사들이 다 개발한다고 작년에 따라붙었는데 제가 네. 작년에 5월 달, 6월 달에 제약주 추천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얘들 다 뻥친다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올 얘기를 예상을 했습니다. 다 나중에 우리 다 뻥이었다, 못 만든다 이 얘기 나올 거지만 그래도 작년에 4월달, 5월달, 6월달에 제약주 사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붐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약주면 다 급등했기 때문에 얘네들 분명히 나중 가서 우리 뻥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고백을 하면서 주가들이 다 급락이 나올 거다 얘기할 거라 그랬는데 그래도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주식은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막 몰아갖고 막 몰이를 하죠. 그래서 막 그 분위기에 막 뛰어서 움직이는데 얘도 열심히 올라갔어요. 열심히 올라갔고 저도 작년에 부강약품 추천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갔을 때 다 팔아먹으라 그랬고요. 올해 1월 달서부터 조심하라 그랬는데 자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는 손절의 의미는 없고요. 가져가시면 되는데 아까 한 몇 년 걸릴까, 아니, 언제, 그러니까 올라오긴 올라올까, 뭐 이거 질문 주셨잖아요. 예, 예.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예. 넉넉히 잡으면 4년 봅니다. 4년이야. 넉넉히 보면. 뭐 빨리 뭐 1년 안에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제약주가 올라갈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넉넉하게 4년을 얘기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약주가 강하게 뭐 셀트리온이 갑자기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한 10방을 간다. 뭐 한미약품이 갑자기 뭐 최근 뭐 저점 대비 바닥에서 막 3,000%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대형 제약주들이 막 500%, 1,000%, 2,000%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 얘도 뭐 금방금방 올라갈 텐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넉넉히 잡아서 4년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건데 그냥 갖고 있으면 어차피 안 팔면은 돈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안 팔고 나중에 어쨌든 올라오면 그냥 은행에다 그냥 땅속에다 묻어놨다 생각하세요. 나중에 본전에서 찾겠다는 생각으로 한 4년 정도 묵혀두면은 올라올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부강약품이 그래도 이름이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정말 이름 모르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갖고만 있으세요. 보유만 하시고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지금 뭐 네. 실적도 적자가 돼 있지만 네. 뭐 언젠가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보다는 좀 좋을 겁니다. 근데 당장 올라간다 생각하게 되면 또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넉넉히 4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한 17,500원 오면은 그 정도만 올라와줘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일 수 있어요. 1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서. 근데 너무 실망은 하지 마세요. 제가 4년 얘기했던 넉넉히 얘기했던 거고 빠르면 1년 안에도 회복은 가능할 수 있어요. 올라오긴 올라옵니까? 올라오겠지. 네, 올라오겠죠. 본전까지. 아, 그렇죠. 본전까지는 올라오죠. 이게 본전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게 강세로 다시 제약주가 살아 올라오게 되면 다시 전고점인 4만 원까지도 갑니다. 예, 대세발 그렇게만 되면은. 그러니까요. 4만 원만 갔으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4년만 기다리세요. 4만 원 갈 수도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보유하시면서 좀 시간 투자를 통해서 회복 구간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알서포트요. 알서포트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920원에 네. 40%. 8,920원에 40% 비중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원격 솔루션 기업 알서포트 또 비대면 수혜주이죠. 네. 8,9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월요일에 샀거든요. 아, 월요일에 매수하셨고요. 근데 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월요일에 이제 매수를 하셨고 계속해서 좀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대감에 좀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알서포트 재테크 관련주. 제가 이걸 잠깐 뭘 봤냐면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여기 장대양봉이 하나 있고 장대음봉이 하나 있는데 장대양봉은 좋은 애들, 장대음봉은 나쁜 놈들이거든요. 네. 근데 좋은 애들이 많이 샀다가 나쁜 놈들이 조금 팔고 말하는데 뭐 아주 조금은 아니고 어쨌든 요 음봉은 나쁜 거야 하여튼간. 근데 얘는 많이 팔진 않았고 팔다가 말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눌림목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엄청 쭉쭉 떨어졌거든요. 이 3일 만에. 올라갈 때도 쭉쭉 올라가요. 하루 만에 19%씩 올라가요. 이게 제가 왜 샀냐면 네. 제가 이제 소통 방송을 항상 봐요. 네. 근데 저번 주 금요일에 누가 이거를 이제 상담을 했는데 네. 유튜브에서 그때 이제 이정수님이 네. 이런 건 9,000원에 샀다 10,000원에 팔면 된다. 제가 그래서 9,000원부터 매수를 했는데 너무 쭉쭉 떨어지니까 사다 만 거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이게 떨어질 때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야 돼. 양봉에서는, 그러니까 양봉 매수는 그냥 사도 되는데, 음봉에서는 네. 분할 매수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그때 10,000원에 팔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0,000원에서 네. 항상 걸리잖아요. 거의 10,000원에 주니까 얘는 팔고 나왔잖아요, 얘들이.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트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여기 저점이 여기가 지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네.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지를 여기 살짝 깨졌는데, 네. 봐서는 조만간에 여기서 양봉 하나 나올 건데, 네. 그 양봉 나올 때 추가 매수 하세요. 아, 추가 매수? 양봉 나올 때. 음봉 제가 나올 지금 때는 마이너스 10%인데 괜찮을까요? 거의 10%인데. 비중이 10%라고요? 아니요. 손실이 10%라고? 네. 아, 거의 10%. 그러니까 추가 매수 안 해도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럼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아셨죠?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떨어졌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9,000원 이상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서 파시면 추가 되는데, 매수를 그러면 그럼-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차트가 그러면- 아직 살아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추가 하나 매수를 알려드릴게요. 해도 된다. 음봉은, 네.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날도 빠진다는 뜻입니다. 또 음봉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 내일도 빠진다는 뜻이에요. 또 음봉 떨어지면 내일 또 빠지고. 근데 양봉 나오면 이제 내일은 올라가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봉 기준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음봉에서는 혹시나 여기가 저점이 되고 내일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제 공부 좀 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양봉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되는 건데, 지금 겁나니까 네. 못 하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갖고 네. 있다가 9,000원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네.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떨어질 때 다시 사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되셨죠? 이게 올해는 안 걸릴까요? 올해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 알서프트가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미 많이 네. 빠진 종목이고요. 바닥에서 거래가 지금 실리면서 패턴주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알서포트 차트 살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투자할 때 양봉과 음봉 보면서 매매하는 이 투자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이정수 위원님의 특허 시간이죠.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자 문자 종목부터 유튜브 상담까지 쭉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는 한국전력 질문이 와 있습니다. 26,000원의 비중 100%. 자, 한국전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대우건설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 설명도 똑같아요. 얘나 지금 똑같은 애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당장은 못 가고요. 대신에 지금 당장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계속 그냥 이렇게 떨어지니만이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어차피 없어질 회사 아니니까. 나중에 이렇게 바닥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는 우상방으로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서 복수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IG비전. 얘도 차트 좀 비슷하긴 한데 걔네들보다는 조금 나아요. 일단은 저점 라인을 지금 좁혀주면서 삼각 수렴형으로 비슷하게 움직여주는데 4,028원 10%? 그리고 내년 1일, 2, 3월 달에서는 4,500원 쪽으로 올라오면서 수익에서 바뀔 수 있겠네요. 수익 날 때 한번 파시고 좀 거래가 있는 애들로 좀 교체하는 게 좀 안전해 보입니다. 그냥 얘는 적당히 일단 4,500원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알체라. 매수 가격은 38,000원에 15%. 조금 물리기는 했는데 지금 손실은 38,000원에 18% 정도. 일단 박스권으로 보여요. 하방은 아니고 박스권으로 보이니까 여기 저점 지지하면서 다시 들어 올리면 실적은 그냥 별로 계속 적자가 그냥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래요. 일단 요거는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줄 때 35,000원 할 때 다시 질문 주세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지 약간 애매합니다. 일단 거래량도 좀 실렸고 차트 모양은 괜찮은 것 같은데 거래가 실리면 4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거. 없으면은 35,000원, 38,000원 딱 본전치기 하다 좀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일단 35,000원 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요. 자, 다음은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 이거 어제도 그저께도 한번 상담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근데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시가총액 1조 1,000억짜리 종목이고 실적이 나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잠깐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실적이 어제 봐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상담했던 그럼 아침에 상담했었던 종목인가 하여튼간 어디서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거는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이분 매수 가격 그분이신 것 같은데 88,700원. 저는 그림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있으면은 다시 올라올 때 수익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트 모양과 거래량과 이런 부분들이 좀 지루하게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냅두세요. 냅두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갖고 가시면 수익 나면 그때는 전화로 주세요. 자, 다음은 해성 TPC. 해성 TPC. 매수 가격을 보니까 8,900원에 10%. 이것도 수익은 날 수 있는데 이제 욕심은 낼 거냐 말 거냐 이게 좀 고민이에요. 수익에서 팔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게 욕심을 낼 거냐. 왜냐면 이제 내년 연초장이 되게 되면 이게 시가총액 작잖아요. 이걸 개별주, 중소형주. 저는 그냥 잡주라 그러는데 이런 종목들이 잡주들이 내년에는 이렇게 크게 가는 경우들이 100개 중에 한 30개 정도가 막 크게 가요. 그래서 얘도 그럴 수가 있어 갖고 근데 어쨌든 수익에서는 좀 많이 파시고 나머지들은 10,000원 돌파할 때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파인텍 1,660원에 비중 15%. 최근에 사신 것 같네요.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우하향으로 내려꽂히지 않죠. 박스권인데 박스권에서 이렇게 들어주려고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적은 나오나? 시가총액 725억. IT 부품주. 흑자 전환했고 잘하면은 내년 월 초에 움직임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애들 중에서 급등하는 애들이 항상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적으로 관점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뭐 단타 단기는 원래 관점에서 저는 초단타는 1에서 3%지만 초단타까지는 필요 없고요. 단타는 3에서 5% 먹으면 팔고 단기는 5에서 10%, 스윙은 10에서 30%, 중기도 비슷합니다. 10에서 30%. 그러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 먹으면 욕심내지 말고 팔라 그러는데 만약에 파인텍을 들어간 그 기준이 단타다. 그럼 단타로 팔면 돼요. 3에서 5%. 아니면 스윙이다. 중기다. 10에서 30% 먹고 팔면 돼요. 이건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수익에서는 당연히 팔 수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벽산. 벽산 상담은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뭐 질문도 잘 안 들어오는 종목인데 벽산 하셨네. 자, 매수 가격 3,600원에 3,624원에 비중 10%. 얘도 지금 뭐 건설주 대우건설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렇게. 일단 4,000원 정도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세요. 일단 이렇게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올라갈랑 말랑 하다가 또 밀리고 좀 힘이 좀 매가리가 좀 없어 보이는데 4,000원 정도에서 끊었다가 하는 것도 괜찮아요. 거래가 실리면은 뭐 더 갖고 가야 되는데 거래가 안 실릴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면 4,000원에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사고 또 올라오면 또 끊었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사고 하는 방법이 좀 나아 보입니다. 이 거래량에서. 근데 거래량이 좀 실리면 돌파가 되면 그러면은 그때는 좀 보유인데 근데 매수 가격이 바닥이 아니고 좀 조금 애매하죠. 딱 중간에 있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4,000원 정도 오면 한 절반만이라도 파시는 거. 매수 가격이 3,600원이시네. 그럼 4,000원에서 수익 날 때 부담 없이 절반 정도는 팔아주시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솔루엠 26,500원 비중 10%. 솔루엠 우하향으로 내려꽂힌 종목들이 다 지금 개투자자들이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에서 다들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좀 오래 걸려요. 지금 3개월, 4개월 동안 빠지니까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4개월 동안 빠지니까. 추가 매수는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바닥 지금 거의 뭐 내려올 만큼 내려온 자리거든요. 그럼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에서 바닥을 잡고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24,000을 뚫을 때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시거나 질문을 주시면 돼요. 지금은 함부로 추가 매수했다가는 계속 3개월 떨어지도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돌릴 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들 또 빠르게 스피드 상담으로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또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에서도 SK 하이닉스 종목 상담 들어왔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또 최대 난관이었던 이 중국 승인을 14개월 만에 취득하면서 이 전 세계 8개국의 반독점 심사를 모두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이 글로벌 랜드 시장에서는 1위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제 2위에 올라서게 될 전망이다. 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좀 한국인으로서 기쁜 것 같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반도체, IT 이 섹터를 강조해 주신 만큼 또 SK 하이닉스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어차피 내일 또 빠질 거예요. 아, 네. 시장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네. 뭔 얘기냐면 예. 시장이 급등할 것 같죠?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면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데 반도체 좋은 얘기는요. 재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통수 치고 맨날 떨어지기만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 가기 싫을 때에서는 호재가 나와도 안 가요. 근데 올라갈 때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호재들이 나왔는데 별로 그냥 뭐 대충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면 3,050을 뚫어야 됩니다. 아직 돌파 안 나왔죠? 그러면 지금 호재가 먹히면서 급등한다는 생각은 일단 접어야 돼요. 내년에서는 먹힙니다. 그 뉴스들이. 근데 지금은 3,050 돌파 안 나오면 호재 뉴스에 쫓아가지 마시고 차라리 악재 뉴스에 떨어질 때 저점에서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3,050 돌파 안 나오면 올해는 3,050 글렀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거니까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IT 좋아요.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쫓아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호재가 나오면 그렇구나 하면 저거만 놓으세요. 내년에 사겠다. 이렇게. 그래서 3,050 돌파 안 나오면 쫓아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흔들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배당이고 수요일 날이 배당락 날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배당락 29일인데 그때에서 시장 한번 흔들 겁니다. 그때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가격은 사지 마시고요. 쪽 빠지면 사시고 물려있는 사람들은 수익 나면 팔았다가 다시 사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호재 좋습니다. IT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 막 급등한다고 쫓아가면은 내년 1월 3일서부터 해서 일주일, 2주일 동안 시장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흔들 때 여러분들 당황스러워해요. 아니 IT 좋다 그랬는데 왜 떨어지지? 원래 떨어져요. 원래. 연초장부터 원래 흔들고 가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사자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지지 2,950, 2차 지지 2,900인데 2,900은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너무 겁도 먹지 마세요. 빠져봤자 뭐 2,95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시장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통해서 위원님과 실시간에도 장중 대응 전략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양도세 기피를 위해서 조정이 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투자 팁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